엔진의 흡배기 밸브 간극이 크다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뒤쪽에 있는 밸브 간극이 커요. 밸브 간극이 크면은 캠이 회전해가지고 밸브를 밀어야 되는데 늦게 밀겠죠. 늦게 밀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조금밖에 못 밀겠죠. 높이만큼. 제대로 이렇게 작동이 안 되니까 간극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밀지 못하고 얼마 안 지나서 빨리 닫히게 되죠. 그래서 늦게 열리고 빨리 닫혀가지고 흡배기 양이 굉장히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움직이게 되니까 유격이 크니까 고속으로 회전할 때 따다다닥 치는 소음과 진동이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형상이고요. 그래서 흡배기 효율도 저하되고 그 다음에 소음이 또 많이 발생되겠죠. 간극 때문에. 그 다음에 뭐야? 그렇게 간극이 큰 상태에서 소음과 진동이 일어나면 밸브 마모도 빨리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밸브가 안 열려서 문제인 거잖아요. 끝까지. 블로백은 안 생기죠. 즉 블로백은 언제 발생되는데 밸브 간극이 뭐야? 규정보다 작을 때잖아요. 작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작동 온도에서 뒤에 간극이 없는 거죠. 그럼 밸브가 더 스템이 늘어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쪽으로 밸브 헤드 쪽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밸브가 약간 열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압축 행성 시에 밸브가 열려있는 상황에 뭐가 발생됐다? 블로백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이거는 뭐 간극이 클 때가 아니라 뭐야? 간극이 작을 때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다. 답을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벌 피스톤 압축 링의 호흡 작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호흡장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흡입, 압축, 동력, 폭발, 배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흡입 행정인 거죠? 자, 흡입 행정으로 내려올 때 링은 실린더 벽의 마찰에 의해서 링은 어떻게 한다? 링은 윗면이죠. 링의 윗면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된다는 개념인 겁니다. 이게 흡입인 거죠, 흡입. 이렇게 흡입됐다가 압축될 때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가죠.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링이 어떻게 된다?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붙어가지고, 링 아래면이 피스톤이 붙어가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흡입 압축인 거죠. 자, 근데 주의할 건 뭐다? 폭발일 때. 빵! 터졌어요. 빵! 터져서 내려올 때 이 위에 있는 연소실의 폭발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피스톤 링에도요. 그래서 이 충격에 의해서 링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내려올 때는 위로 붙어야 되는데 링이 위로 붙어야 되는 게 당연지사인데 이 폭발 압력 때문에 이 순간에 어떻게 된다? 링이 아래쪽으로 붙어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폭발할 때. 폭발되는 잔여 압력 때문에. 그래서 폭발되는 과정만 이게 좀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기로 올라갈 때는 다시 요게 뭐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밸브도 열린 상태고 다시 아래쪽에 붙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 가지고요. 자, 보시게 되면 자, 흡입입니다. 자, 흡입일 때 피스톤의 홈과 링 윗면에 접촉해서 소량의 오일 침입을 막아주는 거죠. 기밀 유지해 주는 겁니다. 막아주고요. 자, 압축할 때 상승하면 링은 이제 아래쪽으로죠. 아래쪽으로 밀리게 돼요. 위로부터 혼합가스가 아래 새는 것을 막아서 압축할 수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폭발할 때는요, 피스톤과 링 윗면에 접촉하는 게, 원래 실제 움직일 때는 윗면에 접촉하는 게 맞는데, 폭발되는 압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윗면으로부터 가스가 새는 것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접촉하는 게 뭐다? 아니라 아래쪽으로 접촉을 해서, 가스가 새는 것을 방지해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틀린 내용이다. 배기는 피스톤이 다시 상승하니까 다시 아래로 밀려서 이제 밀착해서 연소가스가 새어나가지 않게끔 해준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유압식 밸브 리프터입니다. 밸브 간극이 있으면 이래저래 단점이 많았잖아요. 아까 간극이 클 때, 작을 때 뭐 적정히 잘 유지를 해도 소음과 진동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밸브 간극을 항상 0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뭘 두게 된다? 유압식 밸브 리프트를 두게 된다. 자, 그러면 유압식 밸브 리프트에 공급되는 오일은 어디서 공급받느냐? 요게 이제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태핏, 유압 태핏을 보시게 되면은 뭐 1번 종류를 볼까요? 작동하는 게 이제 압력이 들어와서 유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전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디? 오일 펌프로부터 오는 유압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크랭크 축에 물려있죠. 오일 펌프가. 그래서 오일 펌프의 동력을 받아서 어디 위쪽까지
밸브가 있는 쪽까지 오일이 공급이 되어서 유압식 립부터 유압을 채워가지고 밸브 간격을 항상 얼마로? 0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일 펌프로부터 유압 받아가지고 여기 아래 유압을 채운다라는 개념이고, 이거를 뭐 굳이 작동을 시켜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유압이 들어와가지고 오일 펌프에서 유압이 들어와서 꽉 찬다라는 개념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이렉트로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 안으로 유압이 차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밸브 간격을 항상 얼마로? 0으로 맞출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셨을 때 여기서 뭘 이용한다? 윤활 장치의 유압을 이용을 해서 리프트를 활용을 한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밸브의 스템입니다. 자, 밸브가 있으면은 밸브의 이걸 스템, 줄기, 그리고 엔드잖아요. 엔드는 항상 어떻게 평평해야겠죠. 평평하게 맨 마지막에 다듬는 거, 마지막 작업을 면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평면으로 작업을 해줘야지 문제없이 장기간 써도 뭐 편마모라든지 이런 거 없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평면으로 작업을 한다. 뭐 이런 개념. 이거 좀 쉬웠습니다. 그죠? 자, 21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2020년도에 지금 기준으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산업기사를 이제 원래 회분을 나눠서 1회, 2회 따로따로 쳐야 되는데 통합해서 같이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약간 이거 표현을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답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답은 1번입니다. 1번인데, 우리 서징 현상 있잖아요. 뭐 흡기 밸브, 뭐 배기 밸브, 뭐 여는 거는 캠에 의해서 열리지만 닫히는 것은 뭐에서 스프링에서 닫히지 않습니까? 그럼 닫을 때마다 어떻게 한다? 스프링에 진동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캠에 의해서 회전할 때 그 진동, 그리고 이제 스프링의 진동, 걔가 어떻게 된다? 사이클이 맞아가 중첩돼가지고 더 많이 흔들리는 현상을 이제 서징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징 현상은 좀 무른 스프링, 약한 스프링에서 많이 흔들릴 때, 즉 진폭이 클 때 더 많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브가 닫히는 순간 스프링의 잔여 진동이 많아서 크게 움직일 때 진폭이 커지게 되고 서징 현상 때문에 어떻게 심한 경우에 스프링이 파손될 경우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밸브 스프링의 고유 진동수 자체를 높게 해가지고 어떻게 진폭 많이 움직이지 않게끔 짠짠하게 움직이게끔 해서 어떻게 한다? 이게 중첩되지 않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뭐 그 방법을 택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등피치 원추 스프링 사용한다. 그리고 고유 진동수가 다른 두 개 이중 스프링을 써가지고 어떻게 한다? 두 개 스프링이 그 진동을 상쇄시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언급을 해드렸고,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정해진 양정 내에서 충분한 스프링 상수, 정수 같은 개념입니다. 상수를 얻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양정 안에서는 대수, 그러니까 움직이는 한도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 상수를 좀 크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야? 스프링 상수 값을 크게 하여 사용한다라고 해서 얘를 써진 형사 방지책으로 틀린 선지로 체크를 했습니다. 해석을 하는 거에 따라서는 얘가 어떻게 된다?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정해진 양정 안에서 충분한 상수를 준다는 개념이나 스프링 상수를 어떻게 크게 한다는 개념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얘는 범위를 정해줬다는 개념이고, 얘는 뭐다? 범위가 정해지지 않고 그냥 단단하게 상수를 크게 만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네 개 중에서 거리가 먼 것은 뭐다? 1번으로 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연히 따지고 들어가면 이것도 문제소리가 있는데, 항상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애매할 경우에는 나머지 확실한 선지를 찾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 맨 마지막에 답으로 골라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누가 저한테 또 질문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준비해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내가 학습했던 내용들에 관련된 것들은 뭐 배제하고, 반반일 경우에 그 반반의 경우를 답으로 선택하는 문제, 그런 걸로 이해를 해서 해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밸브 스프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 밸브 스프링을 점검하는 내용하고 관련이 없는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밸브 스프링은 뭐를 점검을 하느냐? 스프링이 얼마만큼 단단하게 밀어내느냐, 그 장력을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 뭐야?
가만히 힘을 해제했을 때 자체의 자유 높이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야? 스프링이 얼마만큼 수직으로 반듯하게 서 있는지 직각도를 측정을 합니다. 요 세 가지를 측정한다고요. 그래서 스프링의 장력은 규정 장력이 얼마? 15% 이상 감소되면은 교환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자유 높이는 3% 이상 힘을 해제했을 때 3% 이상 어떻게 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직각도도 어떻게 수직으로 세웠을 때 위쪽으로 어떻게 3mm 이상 100mm니까 거의 3%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 이상 위쪽 각도가 벌어지게 되면 얘도 뭐다? 교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장력은 어떤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그런 개념이에요. 장력을 측정하는 스프링 테스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밸브 스프링을 집어넣고요. 여기 눈금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중을 가했을 때, 하중을 가하는데 내가 목표한 높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한 높이를 내가 만약에 2cm를 움직인다. 20mm를 움직였을 때 힘이 얼마만큼 가해진다라는 그 표준값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표준값에서 어떻게 된다? 15% 이상 그 장력이 줄어들었을 때 교환이 대상이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뭐 힘을 해제했을 때 자체 높이는 뭐 버니어 캘리퍼스 이런 거로도 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고 높이는 그렇게 측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어진 정도는 이렇게 이제 직각자가 있습니다. 직각자를 놓고 직각자의 스프링을 놓고 봤을 때 위쪽이 얼마만큼 벌어지는지로 그 직각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로 밸브 스프링을 점검을 해서 재사용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입니다.